이번 시간에는 신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종교학자이자 저명한 신화학 작가 겸 교수인 조지 캠벨은 신화는 인류 최고의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고는 높을 고자가 아니라 옛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문화권에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오는 고유한 신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화를 통해 우주와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신화는 우주의 창조에서부터 죽음 이후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의문들을 신들의 이야기로 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화의 어원을 보면 우리말 신화는 귀신 신자의 말할 화자입니다. 신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또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미스는 그리스 미토스에서 왔습니다. 미토스는 말, 이야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뿐만이 아니라 이 미토스는 무스테이온에서 왔다고도 하는데 무스테이온이라는 말은 눈을 감거나 입을 다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침묵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말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권위를 지닌 단어라는 뜻이다. 권위 있는 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전에서 신화의 정의를 보면 예로부터 사람들 사이에 말로 전해져 오는 신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 우주의 기원이나 신이나 영웅의 사적, 태고 때의 민족의 역사나 수라를 의미합니다. 태고에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일련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에 의해서 세상의 기원이나 인간의 기원, 각 문화 속에서 인간에게 어떤 규제를 하는 이런 제도나 습속에 대한 유래에 관한 전해오는 이야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갖는 특성을 좀 살펴보면 신화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신화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화의 첫 번째 특성은 신화는 전성되어 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문자로 기록된 역사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이며 민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마음, 꿈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는 신성한 이야기입니다. 신들이 나타나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인류가 생겨나고 영웅과 트릭스터들의 모험과 활약, 천국과 지옥,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화는 그 이면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신화는 그 민족이
사는 세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와 이어주는 힘입니다. 신화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늘 존재해 왔습니다. 신화에 들어있는 어떤 이야기야 형식은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화는 세대를 이어서 대물림되어 온 조상 전래의 공동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는 때로는 모호하고 미묘하고 또 많은 의미를 다의적입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화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신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화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데 묶는, 한데 꿰는 실타래 같은 것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관한 이야기이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견해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화는 인류의 창의적, 영적, 사회적 충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신화는 그 사회의 종교적인 기능, 미적인 기능, 여러 가지 실천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신화는 근본적으로 그 사회 문화 전반을 반영하는 어떤 사례집과 같은 것입니다. 신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하면서 적응하는 힘, 이것이 신화의 생명력입니다. 신화는 이야기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춤과 어떤 연기의 형태로 전해지면서 변화해 왔습니다. 인류는 전 세계로 퍼졌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마다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화는 무수히 많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주로 다룰 중요한 신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이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먼저 그리스 신화가 있었고 이것이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로마식으로 이름들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로마는 로마 자체에 고유한 신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신화가 들어옴으로써 로마 신화는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 신화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 신화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가 제국으로서 유럽을 넓게 차지하면서 그리스 신화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없는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에 한정되어 있는 신화이겠지만 로마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신화는 아마도 이 메소포타미아에 전해오는 신화일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문명이 이제 일어나고 쓰러졌는데 대표적으로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된 신화가 이집트 신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문명도 인더스 신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후대에 이어지는 인도 신화와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전해오는 중국 신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전해져 오는 신화가 있고 그리고 북쪽에 이제 북유럽 노르웨이나 또는 핀란드 또는 이제 스웨덴과 같은 덴마크 이런 북유럽 신화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화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화는 한 사회의 구조, 가족관, 예술과 기술, 그리고
신화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화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신화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믿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는 개인과 사회가 주어진 환경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주고 그 세계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신화는 도덕성과 통치방식, 민족 정체성의 토대가 됩니다. 민족에게 응집력을 부여하는 것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나 언어라고 할 수 있지만 신화는 모든 공동체와 종족, 민족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토대가 됩니다. 신화는 집단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접착체의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밀 듀르겜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운명은 그 나라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운명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밀접하게. 그래서 신들이 숭배되지 않으면 그 집단은, 그 공동체는 와해된다는 것이죠. 모든 신화들은 과거에는 종교였으나 현재는 섬김받지 않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는 우주의 창조에 대한, 민족의 유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착 종교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한 나라나 민족, 문명권에 전성되어 온 종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섬김을 받지 않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와 도덕과의 관계를 보면 신화는 사회의 도덕성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해 왔습니다. 신화의 도덕적 행위의 체계는 그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데요. 미국의 신화 종교학자인 조셉 캠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금기가 풀리면 그들은 즉각 분열되고 붕괴되며 타락과 질병의 온상이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신화에 의해서 확립된 오랜 금기들이 현대과학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자 문명화된 모든 곳에서 타락과 범죄와 정신적 혼란, 자살, 약물 중독, 절망 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어떤 사회에서든 생활 방식을 지배하는 규칙들은 항상 그 뿌리인 신화와 종교에서 합법성을 취해왔습니다. 도덕과 종교는 오랫동안 밀접하게 연관을 맺어왔고 완벽하게 혼연일체를 이루어왔다고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밀 듀르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역사의 관계를 보면 신화는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이전에는 문자가 없던 시기였죠. 그래서 저 말로서 구전으로 전해왔는데 신화가 바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신화가 기록되기,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에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 사람들에게는 신화가 바로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문자가 없었고 그래서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전해져 왔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신화와 역사는 별개이지만 전통문화 속에 살고 있는 현대 토착민들에게도 신화와 역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화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일한 역사인 것이죠. 신화는 또한 민족의 기억 속에 보존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민족의 기억 속에 보존되어 있는 이야기죠. 외적이고 객관적인 세계의 한계를 초월해서 이상적인 세계를 주관적이면서도 동시에 객관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신화와 문화의 관계를 보면 신화는 모든 문화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모든 민족은 원시시대에 각기 고유한 신화를 만들어냈고 생활 속에 보존해왔기 때문에 어떤 문화도 그 근원에 대한 신화에 비춰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화는 또
다양한 문화를 전파시켰습니다. 현재 문명을 이루는 대부분의 건축, 예술, 문학, 음악, 시 등이 신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화는 문학과 건설, 건축, 예술 등의 많은 자취를 남겼습니다. 신화는 문학과 극, 음악, 미술, 조각 등으로 전해져서 다양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신화가 예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신을 위하여 예술품을 발전시키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신전이고 음악이고 춤이었습니다. 다음은 설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화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고요. 신화뿐만이 아니라 전설이나 민담이 여기에 속합니다. 설화는 결국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의 일종입니다. 민족마다 고유의 설화들이 전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족의 전통사상, 가치관, 정서,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화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문학이나 예술이 만들어집니다. 설화의 생명은 바로 구전이죠. 입으로 전해지면 구전설화, 이 구전된 설화가 기록이 되면 문헌설화가 됩니다. 설화에는 신화와 전설, 민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일단 사실성에 있어서 신화는 사실 자체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종교로서 믿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자연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엄숙한 사실, 숭음한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죠. 전설은 실제하는 장소가 있고 또 사물이나 인물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실로 믿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담은 이제 그것과는 사실 여부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화는 시공을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원에서부터 인류의 기원을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전설은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신화는 주인공이 이제 개별성을 띠고 있고 그 주인공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죠. 전설의 경우에는 이제 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상당히 반점 이제 초자연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민담은 이제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한없이 착한 효자가 있는가 하면 또 바보가 있고 신화의 기능은 전 집단, 그것이 나라일 수도 있고 민족일 수도 있고 이 집단의 신앙과 단결을 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설은 일정한 지역 중심이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담은 흥미본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설화소설의 모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화는 특징이 이제 우주론을 포함하고 또 종교의 이제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설은 이야기 주제는 이제 독립적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야기는 자체는 이제 단편적이라는 것이죠. 민담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신화의 경우는 천지창조, 시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설은 지명이나 어떤 성명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민담은 흥미 위주로
창작된 것이죠. 현대에도 이제 신화는 없지만 전설은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도시전설 또는 도시괴담이라고 하는데요. 또 사회학자나 민속학자들은 현대전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대와 현대를 무대로 한 일종의 전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를 뜻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많지만 또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인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왜곡되거나 과장되고 좀 더 선정적인 형태로 변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전설이라고 부르지만 꼭 도시에서의 이야기만을 뜻하지는 않고 단지 이제 산업화되기 전에 전통인 전설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전설의 이제 특징을 보면 이야기 형태가 진실처럼 통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듯하다는 이제 공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진실성이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기원이 불분명하고 또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고, 또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구전되어 왔지만 현재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이야기에는 어떤 믿을만한 간접적인 출처를 댑니다. 친구의 이야기인데, 친구의 친구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